예,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바꿔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접견 이후에 입장이 바뀐 건데요. 불출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당초 이제 불출석한다고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었는데 사실 오늘 출석한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모든 어떤 사법적 그런 그 절차, 과정을 전부 다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도 불응을 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중앙지법에서 하면 받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중앙지법에서 벌어진 체포 적부심 그 절차에는 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가겠다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그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하는 모든 절차에 불응하겠다라는 처음에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사실 아까 그 윤갑근 변호사의 그 멘트가 어떤 것으로 읽혀지냐면 지금까지 변호사 측에서 계속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건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지금 어떤 절차들을 계속 불응하는 건 사실 어떠한 지금 피의자한테도 변호사가 불응하라 이러진 않거든요. 가서 당당하게 임해야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이 실질심사에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사법적 대응을 변호인단에서 지금 그 조언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영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관계자들 또 구치소 관계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좀 대기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발빠르게 연결을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공수처 조사 체포 적부심 심사에도 불응을 했었죠. 잠시만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지금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시각이 12시니까 한 2시간 정도 먼저 도착을 했고요. 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법원 앞 상황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동선도 좀 미리 점검하는 게 아닐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잠시 뒤에 이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발을 할 거니까요. 미리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을 해서 미리 법원 상태를 좀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12시 12분이니까요.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구치소에는 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송을 도울 버스일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버스 한 대가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차량이 아니라 호송차로 이동할 것 같다는 지금 속보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 공수처 조사 체포 적부심 심사에도 불응을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 영장 심사엔 출석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노림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평이하게 추정을 먼저 하자면 사법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미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실질심사까지 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구속영장을 차라리 바로 청구를 해라.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절차가 직면할 경우에 모조리 회피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만 변호인들도 설득을 했을 것이고 예. 지금은 이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가서 판사의 질문에 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회피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부에 제기한 여러 가지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체포적부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0건을 제기를 했는데 10전 전패의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 사실 보면은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였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해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걸렸기 때문에 결국 출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법원 앞에 또 지지자들이 모여 있기도 했고 뭐 해산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지지 군중이랄까요? 이런 쪽에 어떤 호소하는 또 대중 동원하는 이런 성격의 정치적 성격도 한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전과 관련된 또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허주인 변호사님.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이 지금 출석을 결정하면서 이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변호사시니까 그 출석을 했다는 건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적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어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변수하는 것은 재판부에 굉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피의자가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정신문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다음에 왜 이렇게 이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 사유와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예. 신문,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의무이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로서는 지금 특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된 상황의 피의자로서는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1심 구속기간까지 합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 구속될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은 의사를 보여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주요한 공범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판사 앞에 나가서 범죄의 소명 자체부터 논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나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항변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뭐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뭐 체포의 영장이라든가 관할권에 대해서 문제 삼고 이런 적법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다투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피의자의 의사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서부지법에 도착한 석동현 변호사는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출석하시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전했고, 정당한 헌법 권한이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 헌법 권한이었기 때문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본인의 명령을 따른 군 장성과 경찰이 부정하게 구속된 게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사에 나서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변호인은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의 설치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체포영장 적부심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영장 발부라든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사실은 보통의 사안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예. 이번 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예. 이제는 절차적인 이제 문제점보다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형법상 국토의 참전이나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이제 하나인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목적은 목적범 즉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이런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좀 더 영장실질 담당 판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체포영장과 그리고 구속영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에서도 예규에서 피해자는 가능한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이제 뭐 기소하라 이런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증거 인멸의 어떤 우려가 없는 어떤 이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더 입장을 좀 중요시 보고 예. 대통령 본인의 좀 입장을 좀 소신을 말씀하기 위해서 출석을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는 경호처 차량이 도착해 있습니다. 조금 전 한 차량이 검정색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차량입니다. 경호처 차량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까지 쭉 경호 차량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오늘 혹시 윤 대통령이 좀 기자들 앞에서나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 표명을 할 걸로 보십니까?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유력 인사들, 피의자의 경우 기자들 앞에서 어떤 뭐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의 과정이라는 것이 굳이 그 전에 기자들이나 혹은 여론에 뭐 뭔가를 호소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사법적 어떤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이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언론에 계속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걸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그때 그 체포됐을 때 공수처에 가는 과정에서도 가림막을 이용한 것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제 호송차로 이용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돼서 나중에 자료화문으로 계속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출두하는 장면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또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노출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어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기자들한테 뭐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판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그 사법 이 절차를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 그것을 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서울 서부지방법원 저기 그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구치소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 통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구치소에서 뭐 구로나 국회를 좀 지나서 마포대교까지 지나서 가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 경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방법원까지 단거리로 따지면 가장 최단거리로 따지면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뭐 영등포나 이렇게 국회까지 지나서 아마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포토라인에 설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그 사실 이제 공수처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계속 조사를 하면서 이게 그동안 뭐 계속 불응을 했다 보니까 뭔가 좀 소득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오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뭐 15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단단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을 하니까 일단 수순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결국 이제 이렇게 강제로 출석을 시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으로 가는 수순인데, 이런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자체를 기록해둔 것이 또 수사의 성과이거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말고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군인들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일관된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비추어서 또 윤 대통령은 소명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서 이제 공수처 검사들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구속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모로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계점도 아예 없진 않은 게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공수처로 이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조금 비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다만 이제 이 구속영장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의 소명이거든요. 근데 혐의의 소명할 만큼의 자료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현장으로 한 번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현장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누가 심리를 하는지도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이 차은경 부장판사가 지금 오늘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직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좀 공수처와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은경 판사가 지금 배당된 것이 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영장 전담 판사 두 사람이 지금 서부지법에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1차 집행, 2차 집행에 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장 발부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변호인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판사가 지금 배당이 됐고 뭐 차 판사와 관련돼서 언론에서나 혹은 또 지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어디에 편향됐거나 하는 그런 이 결과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어떤 뭐 판결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차 판사와 관련돼서는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테고 오늘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과연 이것이 통치행위냐에 예. 대한 그 내용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그 개헌과 관련돼서 헌법에 나온 것도 개헌법에 나온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국무회의가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뭐 회의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공수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도 제기할 테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차적 문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진짜 통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과 그다음에 개헌법을 넘어서는 위배된 것인지 이것이 가장 두 가지가 쟁점으로 오늘 다퉈질 것 같습니다. 네.